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단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정권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쪽은 조금 밴드를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7월 4일 날 이제 OBBBA 이제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하는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가 증가하게 되게 됩니다. 이제 좀 간단하게 보면은 현재 같은 경우에 부채가 이렇게 멈춰 있었습니다. 한 26조 달러 정도 여기서 멈춰 있었는데 부채 한도를 34.1조 달러 정도 총액이 됐었는데 이제 41.1조 달러까지 이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채가 멈춰 있었죠. 잠시만 쭉쭉쭉쭉 내려보시면은 이제 부채가 이제 부채 발행이 이제 멈춰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EQ에도 보시면은 1Q랑 EQ에 이 차이만큼 국채를 못 찍었었거든요. 결국 1Q에 한 4천억 달러. 그러니까 단기 국채, 이건 단기 국채고 이건 장기 국채입니다. 그냥 지우고 보죠. 이거를 더 지워야 되겠네요. 네, 더 지워서 보면은 이 구간이 결국 단기 국채고 이게 장기 국채인데 결국 장기 국채가 한 1130억 달러 정도 발행이 덜 됐고 단기 국채가 3848억 달러 정도, 토탈 거의 한 5천억 달러 정도가 발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3Q 물량까지 찍어야 되니까 합치면은 한 분기에, 그러니까 3Q 한 분기에 거의 1조 달러 정도를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조 달러가 어느 정도죠? 결국 GDP의 거의 3.4%, 엄청난 수치를 찍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찍는 게 문제가 되는 게 TJ도 그렇고 이제 온 RRP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이제 나타났던 현상이 원래는 이제 이 TJ 정부의 현금이 한 8,500억 정도 달러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국채를 못 찍으니까 그냥 이거를 써버렸던 겁니다. 이게 3,600억 달러 정도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 한 5천억 달러 정도는 써버린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쓰면서 오히려 지준을 좀 늘려주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순유동성 감소가 조금 상당히 덜 되는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TG를 다시 늘려야 되죠. 5천억 달러?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준이 그만큼 마이너스 5천억 달러 정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순유동성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마 유동성이 조금 많이 감소가 될 거다. 미국 쪽 시장이. 근데 이제 그리고 T빌도 이제 찍어야 되는데 그 T빌 자체를 결국은 온 RRP가 많이 감당을 해줬었는데 그 온 RRP도 거의 다 소진이 됐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7월 30일에 또 이제 QRA가 또 나오죠. 이제 4분기 QRA가 나올 텐데 3분기는 이렇게 이미 나왔고, 이제 그때 이제 지금 단기 국채를 많이 찍네 마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이 ORRP가 없는 상황에서 단기 국채라고 찍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주 잠깐의 임시 방편은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 만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지금 형국이 제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봤던 분들은 딱 세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망하는 경로가 있었습니다. 이 경로가 근데 이제 저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 경로가 아니고 두 번째 경로로 가는 거였어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QE를 그냥 해버린다 이런 거였습니다. 양적 완화를 그냥 해버린 돈을 찍는다 인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SLR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다 차서 지준이 다 차서 이렇게 되면 단기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부작용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SLR을
풀어버린다 이렇게였는데 지금 이제 이걸로 간 겁니다. 지금 이제 5%에서 3.5로 결국 내려가는 상황인데 결국 레버리지를 풀어준다는 거죠. 은행 레버리지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대출이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뭐 자사주 매입이나 결국 배당도 좀 은행 기준으로 증가하게 되고 근데 가장 큰 건 사실 대출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 사실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물가를 올려서 부채를 없애겠다. 이제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약간 목적인 걸로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를 저는 사실 막 내리라 하는 것도 결국 전 트럼프가 좀 물가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물가를 잡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다 물가를 올리는 정책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그냥 전반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보면은 일단 뭐 국내 증시 워낙 급등을 하면서 근데 이제 금리도 사실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자체는 일드갭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이제 비싼 레벨로 왔고요. 페드 모델로 봐도 뭐 상당히 비싼 영역으로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긴 시계열로 봐도 뭐 페드 모델이나 일드갭이나 뭐 둘 다 비싼 레벨이고요. 코스닥도 뭐 크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거 보시면은 일드갭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국내가 더 오히려 비싸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그나마 뭐 둘 다 그냥 비싸 보이는 그런 레벨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밸류 자체는 뭐 계속 비싼 레벨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실질금리 같은 경우 실질금리 다시 반등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미국 쪽 다시 조금 반등을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실질금리가 이제 조금 긴 추세로 봤을 땐 좀 올라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BEI는 사실 뭐 물가가 지금 쉽게 빠지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상대강도 살펴보면은 뭐 이제 국내 증시가 뭐 코스피보다 훨씬 압도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조금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코스닥 계속 좀 여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다 좀 여리한 섹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쪽 그나마 방산 쪽,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쪽 결국 증권 금융 쪽이 그나마 계속 조금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사이클이 돌고 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고 도는 사이클에서 이제 적당할 때 빠져나오고 또 쌀 때 들어가고 근데 쌀 때 들어갔다가 이제 추세가 다시 생길 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다 쭉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추세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 보면은 이제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평가 영역입니다. 뭐 사실 닷컴 버블 때나 이제 코로나 때나 뭐 2008년 때에 비해서도 명백하게 고평가인 영역인 거는 뭐 분명하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여전체 대비 회사채 스프레드 상당히 붙어 있어서 위험 선호 현상이 아주 강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회사채 스프레드도 상당히 많이 이제 감소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 쪽 살펴보면은 S&P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 소폭 론 포지션 좀 감소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쇼 포지션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단위가 10단위 이제 곱하기 10을 해야 돼요. S&P가 단위는 100이고 여기는 10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롱 추세가 더 많은 거는 사실인 거죠. 왜냐면 나스닥보다는 S&P가 훨씬 더 규모가 큰 거니까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밸류는 안 좋아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금리를 조정했을 때 밸류는 사실 계속 부담이 있어 보이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선물 만기후로 수급 살펴보면은 뭐 개인 수급, 외국인 수급 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고요. 다만 뭐 최근 기준으로 조금 선물은 약간 되돌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 긴 시계열론 수급은 여전히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잔고 대비해서 시가총액 살펴보면은 여전히 높은 수치기는 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이 더 좋지 않죠. 외국인이 계속 조금 최근 들어서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긴 시계열로는 더 팔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긴 시계열로 이제 신용짠 거 봐도 조금 계속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절대 수치는 높은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신용잔고는 뭐 지난주 대비는 뭐 약간 감소했습니다. 1000억 정도. 그래서 20.8천억 20.8조 정도 이제 지금 신용잔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주 대비해서 이제 BS, 연준 BS 살펴보면은 결국 지급준비금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결국 TGA가 되면서 나타날 현상인데, 일단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ORRP가 좀 특이하게 2,427억 달러 정도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 TGA는 8,500까지 결국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이 TGA가 증가되는 만큼 이제 은행 지급준비금이 좀 감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순유동성이 조금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448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고, 총자산은 26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BDI랑 SCFI는 아무래도 좀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좀 휴전을 잠깐 하다 보니까 조금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순유동성 살펴보면은 순유동성도 이제 조금 계속 감소하고, 사실 부채한도 협상 타결도 됐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좀 감소하는 거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최근에 이제 재할인 창구가 좀 늘어나면서 단기금융 시장이 조금 확실히 안 좋아 보인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쭉쭉 넘어가서 이제 이 SFR 빼기 EFFR 보면은 플러스 구간으로 넘어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반기의 영역이 있다라고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좀 너무 많이 튀어 있다. 뭐 계속 단기금융 시장 불안하고, 근데 이 상황에서 TV를 늘린다고 해도 이게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뭐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죠. 뭐 비트코인 쭉쭉쭉쭉 추세는 점수는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롱 추세인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일봉 추세로는 뭐 일단 비트코인은 중립,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중립, 리플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중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만 살펴보면은 뭐 특이점은 없기는 합니다. 지금은 뭐 특별하게 뭐 볼린저로 보기에는 뭐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RSI도 그냥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뭐 볼린저로 보기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더리움 아니라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도 뭐 딱히 뭐 사실 뭐 특이사항이 뭐 있어 보이진 않는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좀 살펴보면은 뭐 국내 채권들이 확실히 조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고, 뭐 미국채도 약간이나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약화되긴 했지만 최근 들어 좀 올라가고 있고, 달러는 조금 이제 중립적인 느낌으로 왔고요. 금도 조금 약간 내려가는 모습이 살짝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WTI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반등하고 있고,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도 상승 추세 일단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점수하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국고 3년은 일단 여전히 중립이고요. 국고 10년도 중립.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도 여전히 중립.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숏 포지션. 그 다음 이제 금 같은 경우에도 중립. WTI도 뭐 중립.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단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중립. 마이크로소프트도 일단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일단 롱 추세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도 좀 지지부진하게 조정을 보였지만 뭐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이제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나중에 다 이런 차트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볼린저는 사실 다 좀 보기는 애매한 그런 영역이다 라고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제10년물도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히 뭐 말씀을 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그냥 참고 삼아 이격도랑 등등등등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 같은 경우에도 뭐 특기 사항은 없고 그냥 이탈을 한 정도, 볼린저를 좀 이탈을 한 정도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도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가 좀 이제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다였거든요. 이게 종가 기준, 그러니까 장중 기준으로는. 그래서 정말 좀 이젠 국내도 슬슬 고점이, 단기 고점이 일단 좀 온 게 아닌가 싶은 영역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준선 이탈도도 그렇고 좀 올 때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 레벨로 지금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일단 50일은 좀 닿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조심할 영역이 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넘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또 내려올 때가 좀 사실 조심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열은 상당히 과열권이긴 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근데 다만 그 과열에서 쭉쭉 계속 그냥 버티고 가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이제 버티다 무너질 때 이제 그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엔비디아도 결국 다 넘어가 있긴 한데 이러다 이제 내려올 때가 급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조금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SI도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120분봉 같은 경우 조금 슈추세로 돌아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롱 추세고, 뭐 코스피도 약간 조금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롱 추세인데 이제 코스닥은 사실 좀 중립으로 확 돌아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롱 추세고, S&P도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도 롱 추세인데 롱 추세가 좀 약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빅스 같은 경우 뭐 아직은 특이사항은 없기는 한데 좀 내릴 만큼 확실히 많이 내려 보인다, 변동성이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이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는데 이제 뭐 사실 변동성 여기도 많이 조금 감소가 최근 좀 반등하긴 했었습니다만 특별하게 뭐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현물 같은 경우, 나스닥 120분 현물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이제 RSI 70 넘어갔다가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다 넘어가 있다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사실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영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S&P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특이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일봉 살펴봐도 달고 벌어지고 벌어졌기 때문에 뭐 계속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RSI도 그렇고 뭐 S&P도 뭐 마찬가지죠. S&P도 달고 벌어지고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뭐 보여집니다. 다음 뭐 쭉 넘어가서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살펴봐도 뭐 벌어져 있고 모이고 모였었기 때문에 뭐 정말 조심할 때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RSI도 일단 뭐 70 미치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비싼 편인 것 같고요. 나머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성명은 생략해도 뭐 특이사항은 없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보면은 뭐 과도하게 넘어가 있죠. 과도하게 넘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0일은 이제 좀 들어왔다. 근데 뭐 너무 조금 과매수 영역이긴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과매수 영역까지는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다른 모습은 없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덜 과열이긴 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직접 차트를 보면서 좀 살펴보면은 결국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를 넘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를 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넘기 전까지는 뭐 저는 굳이 지금 뭐 진입할 필요가 있나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여기를 넘지 못하는 이상 여기서 계속 저항받고 있죠. 여기를 넘지 못하는 이상 뭐 굳이 들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탈을 했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영역에 왔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현물 기준으로 보면 일봉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선물이 반등하고 있기도 하고 아마 한 번 이제 좀 반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이제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나스닥 100 봐도 비슷하죠. 이제 이게 1, 2, 3, 4, 5로 조정 보이고 나서 ABC로 좀 반등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볼린저 상단도 뭐 사실 다 다였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120분봉 상으로도 여기서 이미 다였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할 영역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였기 때문에 정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뭐 다우도 마찬가지로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확실히 밴드를 이제 이탈하냐 마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아직은 롱 추세인 건 맞고 이제 결국 전환선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냐 마냐 이건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은 다시 이제 기준선 밑으로 일단 내려오긴 했고요. 근데 좀 하루 이틀 내에 좀 벌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좀 내려왔고 근데 이제 S&P 같은 경우에 일단 전환선 위로 조금 다시 좀 반등을 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일단 조금 최근에 좀 많은 걸 알려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게 ABC 모양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남았다 결국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큰 정보를 주는 게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긴 꼬리로 영망치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저는 여기서 이제 오늘 미장 종가가 이제 결국 좀 내리게 되면 좀 정말 이제 이 전체를 되돌리는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니케이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탈을 했죠. 긴 꼬리가 나오면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유로스톡스는 좀 차트가 사실 애매하긴 한데 뭐 지금 상황으로는 뭐 사실 여기 전환선 정도 깨지면 일단 숏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항생도 뭐 지지부진하게 일단 뭐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결국 지진선이 지지가 되는지 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좀 갱신을 하긴 했지만 여기 고점을 넘을지 말지인데 일단 뭐 조정을 한번 보이고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추세가 좋지는 않아서 구름대 일단 넘기는지 마는지 일단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 기준선 쪽에서 저항을 받고 있긴 한데 넘고 나서 여기서 지지가 될지 말지를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위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좀 다시 좀 약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밴드가 모이고 있는 그런 자리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여기 상당히 지금 괴선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돌파하느냐 밑으로 뚫리느냐 인데 뭐 저는 좀 위로 갈 수도 있겠다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거는 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 기준선 정도는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일단 ABC 조정인데 이게 4여서 그냥 한 번 더 갔다가 이렇게 빠질지 바로 빠질지는 이건 뭐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70년도 결국 구름대 하단에서 잘 좀 지지를 한 모양새고요. 삼성전자가 여기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좀 사실 머리를 딱 박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영역이 국내도 좀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 뭐 특별할 건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특별할 건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지금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결국은 뭐 대출이 늘고 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면 결국 시차를 두고 나중에 물가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 미국 부채는 자동으로 탕감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계층들은 사실상 세금을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탈이긴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그에 맞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지금 계속 키포인트긴 하고요. 좀 금리의 향방을 지금 좀 집중해서 봐야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